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기후에너지연구실의 이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기관의 전문가 이상엽 박사님을 모시고 의논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폭염, 또 폭우, 한파, 예전에 없던 그런 기후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화석연료에 사용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지금 이행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이신 이상엽 박사님을 모시고 이게 도대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영어로 LEDS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LEDS는 뭐고 장기 저탄소 발전 방안은 뭔지 궁금한 점들을 서로 의논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작년 10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도대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 무엇이며 탄소 중립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기후변화 협약의 파리 협정에서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지금 유엔 산하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유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많은 국가들이 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 방안이랄까 이행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 내지는 협정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이제 파리 협정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파리 협정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오늘 논의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국가가 이것을 2050년까지 2도씨 이하는 반드시 고려하고 1.5도씨까지도 노력을 하는 국가 전략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라 라고 하는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리 협약에 가입한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2도씨, 1.5도씨가 나온 거네요. 근데 2도씨, 1.5도씨가 그때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국제적으로 논의가 깊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1970년대서부터 이미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과학적인 검증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이 과학적인 논의를 좀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과연 자연적인 문제와 인위적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인위적인 문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너무 아주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여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IPCC라고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아주 수년에 걸쳐서 깊숙한 연구를 계속 업데이트해 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네요. IPCC에서. 거기에서 2도씨는 최소한 필요하고 1.5도씨는 더 분석을 해보니까 1.5도씨까지 안 되면 2도씨도 어려울 것 같다. 1.5도씨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와서 그것을 파리 협정에서 받아들이고 모든 국가가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 탄소라는 게 아마도 이제 온실가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립이라고 하는 말.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뭐 탄소 중립에서는 일단 탄소에 관한 정확한 개념과 중립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탄소는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있는데 이 온실가스가 결국은 탄소화돼서 대기 중으로 가서 농도를 유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탄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6가지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온실가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산화탄소라고 아시는데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다수적인 거고요. 이 이산화탄소 이외에 난 CO2 가스라고 해서
메탄, 아산화질소 등 기타 5개의 가지 또 온실가스 배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립을 시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중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중립은 순수한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순배출에 대한 개념을 보시기 위해서는 배출량과 흡수량에 대한 개념을 또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배출량은 쉽게 이해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장 굴뚝에서 배출이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출이 되는 거를 사전에 적게 배출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것이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산이 많다라든가 기술이 부족하든가 해서 그래도 굴뚝으로 새어나오는 가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배출된 거는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 흡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출과 흡수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출되고 있는 물질은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막아내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노력을 합쳐서 제로로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LEDS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간의 국제사회의 논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윌리엄 노드하우스라고요. 노벨 경제학상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최초로 지구 온난화를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서 2도씨 이하의 규제가 필요하다,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 논의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슈의 핵심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수억 년간의 역사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단계는 그 일부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해당되는 지구 온난화가 과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온난화의 현상과 우리 인위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온난화의 현상이 섞여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것이냐, 이제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기가 계속 있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단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그 역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IPCC라고 하는 아주 신뢰할 만한 보고서를 내고 기후변화 협약에서 과학적인 사건과 관련된 근거는 모두 IPCC 보고서에 근거를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몇 차례의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2도씨가 정말 1.5도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지 엄지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인위적인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2019년이지요. 특별히 보고서가 나왔는데 2도씨도 지구온난화 예방에는 어려움이 있고 1.5도씨까지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IPCC 명의로 최근에 나온 이제 보고서가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정상국들이 모이셔가지고 1.5도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또 쭉 되지 않았겠습니까? 국내 논의의 역사는 예, 어떻게 간단하게 됩니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실은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도 차분히 준비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후변화 그 주관 부서는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 LEDS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국제사회에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2017년부터 저희 연구원과 같이 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 2050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2019년 약 1년에 걸쳐서요,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그 100여 명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된 연구 결과를 정부에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러면 그 정부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LEDS 보고서를 정부가 최종적으로 작성을 한다. 이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2020년 1년 동안에는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도 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해서요. 2020년 10월 28일에 우리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논의와 대통령의 선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겸비를 해서 지금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제사회의 논의의 역사만큼은 안 돼도 이제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논의가 우리도 이제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다면은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운영을 해서 건의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이 아주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원체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쉽지 않은 거라서 그 과정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2020년, 2030년이라고 하는 타겟을 가지고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50년을 접근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는 다르게 보다 더 장기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다음에 배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배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과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깊숙한 논의가 전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정부 주요 부처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부처하고 관련된 전문가들 중심으로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방금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모든 소비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고 또 불확실한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르게 최대한대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수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에서 그 2019년에 그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이해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가요? 저희가 배출 목표라고 하는 측면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정부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것의 의미는 이 100여 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50년 즉 탄소 중립, 저탄소 사회를 보는 관점과 시각이 대단히 아주 폭넓은 영역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부류가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과정상의 단계를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의견차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앞으로 이것이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배운 점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정부에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마련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 감축 목표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이랑 일부 전문가만 했는데 이게 2050년 이 계획은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는 면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활동 이게 전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해 당사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100명에 달하는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포함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자, 그러면 검토안을 어렵게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 검토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 비전과 관련된 거를 좀 정리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배출 목표 설정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과제들과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가 비전과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가 비전을 도출하였는지. 이렇게 보통 비전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했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주 대단히 장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가 탄소 배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뭐 등등에 관련해서 많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국가의 철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미래의 비전과 관련돼서 그렇죠. 네. 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라는 차원에서 네. 저희가 통합국가 비전이라는 그 관점에서 네. 비전을 도출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나라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도전적이고 야심차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사회적 이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탄소 중립 이전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즉 생산자들 중심으로 감축 노력의 주체들을 좀 정의하고 그러네요.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는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자들,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네 가지 원칙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사회로 계속 전환을 해 나가면서 탄소 중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라는 차원에서 국가 비전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아주 참 중요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국가 경제 구현. 예, 이거에 대해서는 100명의 전문가 또 참여자들이 다 동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들이 없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따 우리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 방법론상에서의 다른 시각들입니다.